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코로나19 사태와 숙박업소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키워드 하나만 딱 올려놨는데요. 월 매출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월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문제점, 또 얼마나 또 고생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그리고 현재 사업자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원인으로 해서 급격히 매출이 하락하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 매출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과거에 호텔 황제가 꾸준히 강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일관성 있고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느 시점까지 도달해야만이 정상 매출을 우리가 이끌어 놓을 수 있는가, 여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사업자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상심이 크신 거 이 호텔 황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호텔 황제의 입장으로서 여러분께 큰 위로를 드리고요. 용기 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왔으니까는요, 여러분 끝까지 힘내셔서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 매출을 가지고요, 호텔 황제가 먼저 과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매출. 호텔 황제가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에 꾸준히 일관성 있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비율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비율. 카드 비율, 소셜 비율, 그 다음에 현금 비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현금 비율을 30%를 유지하시라, 이렇게 강조를 드렸죠. 나머지 70%는 카드 매출이 40%가 될 수 있겠고요. 소셜 매출이 30%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카드 매출이 30%가 될 수 있겠고, 소셜 매출이 40%가 될 수 있겠고, 현금 매출은 30%를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그러한 호텔이나 모텔도 있습니다. 이 호텔이나 모텔은 개별성이 아주 강한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A 호텔이 있습니다. 월 매출이 1억이에요. 객실 수가 60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 위주, 비즈니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객실 60개, 연인으로 다 우리가 만실하기는 어렵겠죠. 또한 대실도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숙박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A 호텔 같은 경우는요, 현금 비율이 10%를 초과하기가 어렵습니다. 10%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금 비율이요. 대부분이 이제 소셜 매출이나 카드 매출, 카드가 50%다, 소셜이 40%다. 이 비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산업지역의 인근에 입지한 그러한 모텔이 있습니다. B라는 모텔이 있어요. 산업단지 인근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모텔까지 우리가 연인 손님들이 가셔서 대실을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현금 비율을 30%를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입지하고 있는데 월 매출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이러한 B 모텔 같은 경우도요,
현금 비율이 많이 나오면 한 15% 이렇게 나옵니다. 15%. 이런 데는 거의 다 카드 매출이죠. 네, 카드 매출이 한 80% 이상이 카드 매출입니다. 이분들은 주 고객층들이 출장 비즈니스다 보니까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거의 80% 이상이고요. 나머지 한 5%에서 10%가 이제 소셜 매출. 현금 비율은 10에서 한 15%. 이 정도 비율을 밖에 차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비율을 30%씩 유지를 꼭 하셔라. 그게 바로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다. 월 매출이 똑같이 1억씩 나오는데 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호텔이나 모텔은 개별성은 무시하고 일정한 요인이 다 똑같다고 보았을 때 비율만 따졌을 때에는 현금 비율이 30% 미만인 그러한 호텔이나 모텔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물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연령층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요를 세분화해서 어떠한 연령층이 우리 호텔이나 모텔을 애용하셔서 매출을 100% 올려주고 있느냐. 그 연령층이 중요한데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 연령층에서 주 고객층이 30대, 40대이어야 한다. 그랬죠? 주 연령층이 30대, 40대 이상이어야 한다. 40대까지 해야 된다. 매출을 100으로 잡았을 때 물론 30, 40대가 100%를 다 매출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0대에서 40대 이 연령층이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야 된다. 나머지 비율은 20대, 50대, 60대 이상이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30, 40대 대실 손님, 30, 40대 숙박 연인 손님, 이 손님들을 가장 많이 유치를 하셔야 된다. 왜? 이 고객님들이 좀 비탄력적이거든요. 외부 효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율도 가장 높은 고객층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우리가 월 매출 결과를 봤을 때 A와 B, C, D 같은 호텔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어떤 고객층에 의해서 매출을 100% 올리고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30, 40대 고객들이 주로 오셔서 매출을 올리는 호텔이 리스크가 적은 호텔이다. 호텔 황제가 또한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형태로 봤을 때 연인 손님이 주 고객층이냐, 아니면 출장, 비즈니스 손님이냐, 또는 유흥 손님이냐. 이렇게 우리가 또 세분화 해본 적이 있죠. 여기에서는 어떤 고객님이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그랬죠? 그렇죠. 연인 고객 손님이 리스크가 가장 적다. 비탄력적이다. 출장 손님이나 비즈니스 손님이나 유흥 손님은 어떤 외부 효과에 의해서 매출이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손님이다. 따라서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연인 손님 위주로 매출을 올리는 퍼센트 비율이 높아야만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하락한다. 호텔 황제가 또한 강조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관광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관광 영업 유무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광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사업자가 계십니다.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하시는 사업자가 계세요. 그래서 사업자가 가만히 있어도요, 외부에서 우리 대표님 객실을 한 5개 정도 판매할 수 있나요?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객실을 팔아주시러 오시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바운드 그런데 인바운드.
주체가 누구죠? 예, 주체가 사업자입니다. 예, 외부에서 사업자에게 객실을 판매주로 자연스럽게 유인해서 옵니다. 이게 바로 인바운드고요. 예, 아웃바운드라고 있습니다. 또 반대 개념이죠. 예,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 홍보 전략을 많이 합니다. 영업적으로. 네. 사이트도 많이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웹도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이런 전단지도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는 뭐 프랜카드, 또 뭐 직원을 사셔가지고 일부러 광고도 하시고, 이렇게 사업자가 외부에 객실을 판매하러 영업하는 전략이 바로 아웃바운드 그러는데요. 이 관광 영업은 대표적으로 인바운드 영업이죠. 인바운드.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객실을 판매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웃바운드가 유리합니까? 인바운드가 유리합니까? 여러분? 네, 당연히 인바운드로 영업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관광 영업의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관광 영업의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 관광 영업을 하시게 되면 다 거의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죠. 예약제. 네, 관광회사에서 사업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몇 월 며칠 날 객실 30개만 준비해 주시죠. 중국 관광객이 버스 2대를 우리가 이용해서 한 3일간 또 뭐 4일간 저희가 숙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객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프론트의 근무자가 호텔 황제입니다. 관광버스 2대가 와가지고요. 객실 40개를 예약을 합니다. 3일 동안. 이렇게 판매하는 게 운영하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차량이 한 대 들어와서 연인 손님 한 팀 오셔서 객실 하나 판매하고 또 한 30분 있다가 보니까 또 차량 하나 들어와서 또 출장 손님 객실 하나 판매하고 새벽에 한 3시쯤 되니까 술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객실 하나 판매하고 이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가장 운영하기 편하겠죠. 따라서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요. 관리하기가 편해요. 직원 관리가 편해요. 이직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월급을 적게 줘도 되니까 그만큼의 더 수익률은 더 많이 창출이 되겠죠. 이러한 관광 영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주체가 계속 인바운드를 한번 영업했던 분들은 계속 인바운드 영업만을 추구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이런 관광 영업을 객실이 50개가 있으면 한 20%, 30% 하다가 이 여행사가 자꾸 요구하는 객실 수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커트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수용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자 여러분들은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매출 중에서 관광 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80%, 90% 이상 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광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장점 때문에 관광 영업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관광 영업의 단점. 바로 나오죠? 여러분도 이제 유추해낼 수 있겠죠? 외부 효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약하다. 지금 코로나 19 사태를 우리가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죠. 충격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생전에 처음 겪는 이러한 사태를 처음 겪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전무후무할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혹시나 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과거를 뒤집어 봤을 때는 이렇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분들이 그러세요. 처음이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외부 충격에, 가벼운 외부 충격에도 바로 약한 게
관광 영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출이 현저하게 하락하겠죠. 예. 거기에서 파생되는 손실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예,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리스크가 큰 우리가 사례를 봤을 때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겠습니까?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외국인이 리스크가 더 크죠. 네. 물론 일반 4성급 이상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4성급 이상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 수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만을 가지고는 객실을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4성급 이상 호텔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호텔은 말이죠. 거의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분들의 지금 회전율이 10%, 20%밖에 안 돼요. 객실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이 4성급 이상 호텔들을 보았을 때 말이죠. 지금 점유율이 10% 내지 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관광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이 리스크를 어마어마하게 안고 가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만 바로 눈앞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거죠. 바로 이런 거를 관과했다가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터지든지 아니면 이보다 좀 가벼운 어떤 외부의 불요인에 의해서 충격이 오게 되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월 매출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도 뻔히 이런 단점을 알고는 있지만 이 인바운드 영업에 대한 메리트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봤을 때 대실과 숙박 매출 비율이거든요. 매출 비율. 네. 가장 좋은 비율이 어떠한 비율이라고 강조드렸죠? 호텔 황제가 대실 30%와 숙박 70% 비율이 가장 적합한 비율이다. 네, 강조드렸죠? 예를 들면은 말이죠. 예를 들면 A 호텔이 있습니다. A 호텔이 월 매출이 1억이에요. 월 매출이 1억. 그러면 월 매출이 1억이면은요, 대실 매출이 얼마라는 겁니까? 3천만 원이죠? 네, 3천만 원. 30일로 나눠볼까요? 네, 30일로 나눠보면은 하루에 100만 원 꼴이네요. 네, 100만 원이 대실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실 단가가 3만 원이죠? 네. 그러면 하루에 대실이 33개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억 매출 중에 대실 매출이 3천만 원이 역으로 계산하면 나오죠. 이러한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B 모텔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 달 매출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네. 지금 여기는 그러면 1,800만 원이네요. 네. 한 달 대실 매출이 1,800만 원이에요. 그럼 하루에 60만 원인가요? 네, 60만 원 매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대실 단가가 이 정도 규모면은 3만 원 하고요. B 모텔 같은 경우는 대실 단가가 2만 원 정도 하겠죠? 네, 2만 원. 그 60만 원이면은요, 2만 원으로 나누면 하루에 대실 고객이 30개 정도 오신다는 거죠. 30개.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숫자가 중요한 거죠. 숫자. 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대실이 30개에서 33개 정도 이 정도 오시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말은 좀 더 오겠고 평일은 좀 덜 오겠죠. 이 비율을 현재 유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B 모텔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하루에 대실은 몇 개가 오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평일은 20개에서 25개, 주말은 35개에서 40개, 이 사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실 매출과 숙박 매출의 비율이 가장 적합한 모텔이고 호텔이고요. 향후에 외부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됐을 때 리스크를 그만큼 덜 안고 운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조해 드린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해 드린 게 5번째로요. 시간대별 매출입니다. 시간대별 매출. 이게 또 왜 중요합니까? 시간대 매출. 매출이면 매출이지. 호텔 황제님, 시간대 매출까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거를 꼭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유지해야 되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대 매출. 대실이 어느 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시고 어느 때 적게 오는 시간대인지, 숙박이 어느 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시고 어느 때 숙박 손님이 시간대가 가장 적게 오는지, 네, 이거를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대실은 어떨 때 가장 대실 손님이 안 옵니까? 모든 사업자의 공통된 고민 중에 하나죠. 네,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네, 이때 제발 대실 10개만 들어라. 이 시간대에. 이 시간대에 대실 10개만 들어오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수익률 중에서 10% 이상은 더 상승할 건데, 이 시간대에 대실 10개가 안 들어옵니다. 이 시간대에. 예,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간대예요. 그죠? 네. 숙박은 어떻습니까? 숙박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취약한 시간. 오늘 만약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월요일이에요. 일요일, 월요일. 가장 숙박이 취약한 요일이죠. 네, 여기에서 이 시간대부터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초저녁에 한 5시에서 한 9시까지, 이때만 숙박이 좀 더 많이 들어오면 반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 시간대에 일요일날, 월요일날이 숙박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고민하는 거. 호텔 황제님, 저희 호텔은 어떻게 됐는지. 24시, 새벽 12시만 넘으면 숙박이 한 팀이 안 들어옵니다. 숙박이 한 팀이 안 들어와요.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호텔마다, 모텔마다 입지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역세권 같은 경우, 호텔이나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은 12시 넘어서도 고객님이 오실 확률이 높겠고요. 또는 산업단지 인근에 출장 위주로 오시는 손님들을 받는 그러한 호텔이나 모텔은 12시 이후면은 거의 암흑세계죠. 거의 입실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와도 그렇게 특별히 매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고객님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오는 고객이 있습니다. 한두 팀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객님들은요, 꼭 그 시간대에 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손님들은 저희 호텔에서 VIP 고객입니까? 아닙니까? VIP 고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는 거를 충족시켜 주시면 단골 손님으로 계속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고객님의 니즈가 과연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충족시키는 실천을 하시라는 게 바로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갖춰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우리가
시간대별 매출을 엑셀을 다 정리를 하셔서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또는 사업자 여러분 엑셀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운영하시면서 1년치 데이터를 모으시면은요. 여러분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노하우가. 예, 시간대별 매출 이것도 꼭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일별 매출입니다. 요일별 매출.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요일날, 월요일날 우리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 가장 또 공통된 또 고민이 뭡니까? 일요일날 만실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과연 만실이 되겠느냐? 거의 사업자 여러분의 90% 이상은 다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 일요일날 만실되는 거. 에이, 오늘 일요일날이니까 객실 40개 중에서 25개만 입실해라. 내 소원이다 하죠. 내 소원. 대부분 그런 사업자들이 대부분이시죠. 역시 호텔 황제도 네, 그러했습니다. 솔직히. 객실 40개 중에서 일요일날 숙박 25개 판매했으면요. 아주 선방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 또한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네, 금토가 만실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제외. 만실 제외. 일, 월, 화, 수, 목 중에 가장 네, 만실이 안 되는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로 갈수록 가장 만실될 확률이 적고요. 목요일로 갈수록 만실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죠? 가끔 이런 고객님도 계세요. 일요일 날 오셔서 재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일 것까지 네, 8만원 결제해 주세요. 5만원, 4만원, 4만원 해서 네. 이런 고객님들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특히 이 양 이틀간에 만실은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85%에서 90%까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이것도 여러분 요일별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일별 매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파악하지 못하는 사업자 여러분 또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어디에 의존도가 높느냐? 금토의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금토에. 금토일날 매출을 130% 이상 올려서 평일날 매출에 70%밖에 안 나오는 거를 여기서 이제 세이브하는 거죠. 30%를. 그래서 이쪽에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이나 AD 창업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 좋은 방법은 아니다. 고객님들에게 더 부담감을 주는 행위다. 여기에서 매출을 130% 올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객실 단가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대실 단가나 숙박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대실 사용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그만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요일 날 이 고객님들이 일요일 날은 여기 올까요? 예. 금토는 부득이하게 가더라도 일요일 날은요. 간판불 다 켜져 있습니다. 예. 본인 입맛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호텔을 찾아줄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고객님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항상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고객님들께서 선택의 폭이 높더라도 의리를 지켜서 우리 일요일 날도 우리 호텔을 찾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금토일 날도 아주 고객님들에게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보다 더 앞선 영업 전략은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지 좀 더 진지하고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요일별 매출도 여러분께서 엑셀 처리를 하셔서 어느 요일에 어느 계절에 또 어떻게 매출이 오르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셔서 단점만 끄집어내서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영업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호텔 관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수요자들이,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지금 단점이 없는 호텔을 취득을 하지, 왜 단점이 있는 호텔도 취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2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5%. A 호텔이 있고 B 호텔이 있고 C 호텔이 있습니다. A 호텔은요, 호텔 황제가 강조했던 거를 모든 거를 지키고 있는 호텔이에요. 그러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텔이겠죠? 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텔이고 C 호텔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호텔입니다. 이거 관광 영업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매매 가격이. 예. 매매 가격이 A, B, C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리스크가 어떻습니까? 리스크.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B, C 호텔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수익률은 동일해요. 그러면 C 호텔에 취득한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A 호텔을 사기 위한 매매 가격에 대한 자기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25%에 대한 수익률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셔서 내가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C 호텔을 취득을 해서 수익률 25%를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사시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고. 두 번째는 C 호텔을 취득하신 분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사 이렇게 대표님들이 계세요. 대표님들. 여행사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자기가 운영을 하시면서 여행객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호텔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 사업자에게 계속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객실이 유치할 때마다. 그러느니 내가 차라리 호텔을 하나, 무리를 해서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C 호텔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 호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상관관계. 네. 우리가 상품에 투자를 할 때, 자기 자본을 투자할 때 금융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비금융상품,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죠.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어떤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말이죠. 이 충격이 플러스를 주는 상품이 있고 마이너스를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이런 충격이 왔습니다. 이런 충격 같은 경우는 이 상품에 플러스를 주는 경우가 있고 이 상품에는 마이너스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A 상품에 투자하시고 B 상품에 두 가지를 투자를 하실 때 수익률이 A 상품은 이렇게 가는 상품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하나의 또 다른 상품은 수익률이 이렇게 가는 상품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계 처리를 해서 수익률은 낮아질지언정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렇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투자. 여행사 대표님과 C 호텔이 같은 사업자라고 봤을 때 외부 충격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죠.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 어떠한 충격에 의하면 정의 충격에 오면은 예를 들면 우측으로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는 마이너스로 해서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 대표님들께서는 C 호텔 같은 경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투자의 기본을 모르시는 투자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행사 대표님께서 모텔이나 호텔을 취득할 때에는 C 말고 A나 B를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객이 상승할 때에는 여행 손님으로 여행사에서 수익이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이 수익을 누리시고, 또 여행사가 또 침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 때는 아무래도 매출이 좀 하락하죠. 그럴 때에는 A나 B에서 나오는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더 수익률을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매매 가격 때문에 부득이하게 C 호텔을 투자하는 거지, 뻔히 알면서 투자하시는 겁니다. 알면서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창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운영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느끼면 회복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호텔 황제가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시기 전에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기 전에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과거에 호텔 황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요, 평상시에 얼마나 본인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운영을 하셨는지, 리스크 관리를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는 지금 현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현재 매출이 그거를 대변해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볼까요? 현재 시점. 이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 19에 더 민감한 고객을 한번 볼까요? 더 민감한. 우리 쭉 살펴봤죠? 관광 영업을 해왔던 호텔은 가장 취약하죠? 제일 민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출장 손님, 그 다음에 유흥 손님, 그 다음에 가장 덜 민감한 고객층은 연인이다. 연인 고객이 그나마 가장 덜 민감한 고객층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회복 속도를 판단하면 또 되겠죠. 그래서 이 연인 고객님 중에 호텔 황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괴리 현상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여기에서 그거는 말씀드리고 갈게요. 호텔 황제가 말이죠, 연령층으로 봤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분류했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평상시에는 40대, 50대 고객이 가장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드렸죠.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비탄력적인 고객, 그래도 꾸준히 오는 고객이 어느 고객입니까? 20대 고객이죠. 20대 고객. 현재 월 매출을 꾸준히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 매출이 덜 하락하고 있는 모텔이나 호텔은요, 주 고객층이 20대를 꾸준히 유치했던 그러한 호텔, 모텔은 매출 하락이 좀 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0대, 4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예요. 이 차이는 조금 있었어요. 이 차이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는 20대 위주로 고객을 많이 유치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의 외부에 지금 충격을 받은 게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아서 가장 비탄력층인 고객층이 20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에 운영을 하실 때에는 30, 40대 고객을 그대로 유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호텔 황제 말씀 믿으시고요. 30, 40대 고객을 주로 우리가 단골로 많이
섬기고 삼으셔서 꾸준히 매출을 올리셔라. 네, 이렇게 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매출 현황으로 한번 볼까요? 매출 현황. 네. 이제 평상시에 매출을 100%를 올리셨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원인으로 해서 매출이 20에서 30%만 오르고 있는 그러한 숙박업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는 어떤 데죠? 네, 관광호텔 영업을 했던 데죠. 거의 반토막이 아닙니다. 네, 거의 매출의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엄청난 충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충격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밤잠을 헤매고 계실 건데요. 회복 속도도 좀 굉장히 느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수 경기뿐만이 아니라 세기 경기까지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광 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매출이 이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평상시에 100%의 매출을 올렸는데 현재 매출이 60에서 70% 정도만 오르고 있는 그러한 호텔이나 모텔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손익분기점에 근접하는 매출이죠. 손익분기점. 60%는 좀 부족하겠네요. 최소한 70% 정도는 나와야 이제 손익분기점인데요. 그나마 60%에서 70% 정도 올리고 있는 호텔이나 모텔은 선방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에서 70% 정도 이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호텔, 모텔의 사업자 여러분께서는요, 거의 다 왔습니다. 금방 회복될 겁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어떤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 지금 매출이 90%에서 거의 100%까지 이렇게 우리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런 데도 있겠죠. 거의 100% 유지하는 데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1%대입니다. 1%. 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한 10% 정도 하락해서 90% 정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10%는 뭡니까? 네. 평상시의 수익률 중에 본인이 노리고 있는 수익률 중에 수익률 마이너스 10%. 그러면 현재 수익률이죠. 일반적으로 호텔, 모텔은 수익률이 10% 이상은 다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를 해도 현재 수익률은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플러스 값이. 이러한 호텔이나 모텔은 과연 어떠한 데가 이렇게 90%씩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분석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20대는 비탄력제라고 그랬죠. 거의 20대 위주로 운영했던 그러한 상권, 그러한 상권 내에서 평상시에 친절과 청결을 아주 목숨처럼 여겼다. 그러한 호텔이나 모텔이겠죠.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 인테리어랄지, 객실 단가에 대한 만족도랄지, 이런 건 기본이겠죠. 그래서 상권 내에서 평상시에 친절과 청결로서 항상 응대하고 청결을 유지하시면서 고객님들의 효용을, 만족도를 항상 거의 100% 가까이 그렇게 운영했던 호텔, 모텔은 지금도 매출의 90%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파생되는 게 있죠. 평상시에 22시에 만시를 항상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 사태에서는 새벽 한 2시쯤 만시를 하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걸린다는 거. 여기에서 시간이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파생되는 게 어떤 직원들의 피로감, 그리고
10시에 만실됐던 것과 2시에 만실됐던 거는 이 사업자 입장에서요 조금 불안한 거죠. 예. 항상 10시에 만실이 됐는데 오늘은 만실이 될까 안 될까 항상 좀 불안한 거예요. 네. 거기에 따른 수익률이 또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이 될 수 있으나 이렇게 90%까지 유지를 했던 데에는 호텔 황제가 과거의 사례를 6가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거의 90점을 맞은 데가 매출을 90%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과거의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신 다음에 현재 상태를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게 지금 매출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래 시점.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언제 종식을 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매출을 올려서 평균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느냐. 과연 그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이제 시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매출 회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회복률이 높은 데가 더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출 회복률이 가장 좋은 호텔이나 모텔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조건이면은 평상시에 연인 손님을 많이 유치했던 그런 호텔, 모텔.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나 유흥 손님. 이렇게 유치를 우리가 적정한 비율로서 항상 유치했던 그러한 모텔이나 호텔. 세 번째로는 관광 영업을 했던 호텔이나 모텔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내수 경기인데요. 내수 경기. 지금 호텔 황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10시 22시 30분이네요. 저녁 10시 30분인데요. 사실은 이 컨텐츠를 가지고요. 호텔 황제가 저번 주에 한번 촬영을 했었습니다. 촬영을 했었는데 호텔 황제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좀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어서요. 오늘 다시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호텔 황제가 이제 오픈을 할 건데요.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접하시는 거는 이제 4월 내일이죠. 20일 이제 월요일 날 본 이제 강의를 이제 시청하실 겁니다. 이날부터 4월 20일부터 호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관리하시고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신경 쓰고 항상 열심히 관리하시고 그래도 매출이 하락했을지언정 직원들 관리 잘 하시고 고객님들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청결을 꾸준히 유지하셨던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요 4월 20일부터 4월 20일 여러분이 공개되는 날부터 매출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그 전부터 효과가 있을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번 주 목, 금, 토, 일 날 영업을 하셨던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매출이 그래도 잘 나오네. 매출이 잘 나오네. 이 수요일날 매출과는 좀 차이가 있구나. 호전되고 있구나. 이거를 좀 피부로 좀 느끼셨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4월 20일부터는 여러분 매출이 아주 이제 상승선을 이제 여러분께 안겨 주실 거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제 한 달 우리가 매출을 봐야 되겠죠? 월 매출을 봐야 되겠죠? 월 매출이 이때 되시면 항상 관리를 잘 했던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평상시 매출, 정상 매출의 한 95% 가까이 다 올라오실 겁니다. 95%에서 잘 하시는 분
아이엠F께서는 100%까지도 올라오실 거예요.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5월 30일 동안 한 달 매출을 총계를 냈을 때 예전 매출 대비 95%에서 100%까지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예, 기운 내시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기 경기를 한번 볼까요? 네. 세계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세계 경기는 아무래도 회복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디겠죠? 네, 그래서 호텔 황제가 봤을 때는요, 3, 4분기 한 9월부터는 서서히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2021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세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 영업을 하셨던 또 해오셨던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대해서 극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성 아주 우수하다. 예, 선진국에 비하면 이 의료 시설이랄지 또 국민들의 어떤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하는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시기에 또 자부심도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조금 더 힘내시면 이 위기 바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됩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네, IMF에서 우리가 가장 또 전 세계에서 빨리 탈출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금모으기 운동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위기도 빨리 극복을 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 보시면 메르스 사태라든지 사스 사태 때에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빨리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말이죠. 이 사드 문제가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논란거리였는데요. 이 사드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을 심하게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하다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초 계획에는 올 4월 달에 내한을 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연기가 됐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올 하반기에 내한할 예정이라고 지금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 황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 내한을 할 것 같아요.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말이죠. 네, 이 숙박업소는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내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올 하반기에 내한을 하게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데려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숙박업소는 굉장히 또 호황을 좀 맞이할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시니까 그 IMF 국제통화기금 있죠? 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OECD 회원국 국가 중에서 2020년 경제 성장률 1위는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이 1위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아주 잘 극복을 해서요. 경제 성장률도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물론 OECD 모든 국가가 올해는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역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성장률을 모두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역성장률이 가장 적다. 네, 그래서 IMF에서 OECD 회원국 중에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 1위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또 하나 호재가 뭡니까? 또 하나 호재.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단기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중장기에 되면 이제 유가죠.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인데요.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단기로 봤을 때는 이 유가 하락도 우리나라가 경제 회복을
빨리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호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이제 좋은 앞으로 호재가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는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꾸준히 운영을 잘 해 오셨던 호텔이라면 오늘부터 아마 매출 부위가 상태가 아마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 바짝 하시고요. 우리 직원 관리, 고객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부터 매출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셔서 5월 달에는 월 매출이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 사태 이전으로 월 매출이 평균 매출을 유지하셔서 꾸준히 수익률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운영하시면서 말이죠,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조금 컨설팅 부분이나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개별성에 맞게 또 호텔 황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자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호텔 황제가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